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통합과학 1 함께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공유결합 물질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을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공유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은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하겠죠. 그럼 공유결합이 무엇인지 여기서부터 이제 살펴볼게요. 공유결합이 어떤 결합이다 라는 것은 앞 시간에서 살펴봤는데,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졌을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다시 복습을 하면은요,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된 화학결합을 말합니다.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를 직접 주고받는데,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전자를 직접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전자를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쓰는데 나만 전자를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전자를 줘서 전자쌍을 만든다. 전자쌍이 뭐예요? 전자 두 개죠. 전자 한 쌍, 두 쌍, 세 쌍. 이게 전자쌍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유한다. 즉 같이 쓴다라는 게 되겠죠. 그게 공유결합이 되겠습니다.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를 내놓아서 전자쌍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전자쌍을 이제 공유해서 결합한 게 바로 공유결합이 된다라는 거죠. 공유결합 같은, 그러니까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양이온인 금속 원소와 음이온인 이제 비금속 원소가 만나서 이제 결합한 게 이온결합인데,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이제 음이온을 띠고 있잖아요. 근데 음이온과 음이온이 이제 전기적으로 결합하기는 힘들겠죠. 둘 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마이너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전기적으로 반발력이 생겨서 결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적인 이온 결합 대신에 전자 서로 공유하는, 같이 쓰자 이거죠. 공유하는 공유결합을 통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공유결합 물질들은 그래서요,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를 이룹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3차원 입체 구조 결정이라고 하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이거 할게 하는 결정, 영어로 decision, 그게 아니라 3차원 입체 구조입니다. 여기서 결정을 이루고, 그 공유결합 물질은요,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결합해서 그냥 분자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이온 결합을 한 물질은 화학식을, 이제 그 물질을 표시할 때는 화학식으로 쓰는데,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그걸 적을 때는 우리는 분자식으로 적습니다. 화학식이나 분자식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 성분이, 이 분자식 같은 경우는 이게 분자라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분자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들은 분자를 만드니까 공유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분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학식과 분자식의 차이점이 뭐냐? 뭐 심각하게 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화학식 안에 분자식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분자식 같은 경우는 이 물질은 분자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분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을, 이것을 화학식이라고, 그 물질을 표현할 때, 여기 보면 그림에 H2O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이제 물분자죠. 물분자의 분자식이 H2O인데 분자식이 아니라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공유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분자를 이루는 원자수를 원소 뒤에 정수로 나타냅니다. 방금 전에 화학식 얘기할 때 그거와 이제 비슷한 소리가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원자수가 한 개일 때는 1이라는 그 수는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물질들 가운데 공유결합 물질만 다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보면요, 많으니까 거의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몇 개만 끄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중 하나로 질소라는 게 있습니다. 질소 뭔지 아시죠? 질소라는 원소는요, 이제 지구상에서
지구상뿐만 아니라 그냥 우주에서도 대부분 질소 분자로 존재하는데,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데, 분자로 존재를 하는데 공유결합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질소 원소의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자, 7번이에요. 질소의 원자 번호는 7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에 있는 원자 1번부터 20번까지 쭉 외우고 있으면 질소는 7번이다라는 거 금방 떠올릴 수가 있겠죠. 자, 질소 원소는 원자 번호가 7번이고요. 몇 쪽에 속하느냐 하면은 15족입니다. 15족이면 자, 16족 같은 경우는 맨 바깥쪽 이제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6개고요. 다음에 그 옆에 있는 17쪽은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7개입니다. 그래서 17쪽은 전자 하나만 받으면 이제 안정된 상태의 전자 배열을 이룰 것이고, 16쪽 원소는 두 개만 더 받으면 이제 18쪽 원소처럼 맨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수를 8개로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된 상태를 이룰 수 있는데, 15족 원소 같은 경우는 3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3개까지 받아야 되니까 이거 조금, 그러니까 하나나 2개 같은 경우 하나만 더, 2개만 더 하는데, 3개부터는 3개만 더 하기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온 상태가 돼서 이온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유 결합을 하게 되죠. 이제 전자를 서로 내놓아서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소 분자는요, 3중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질소 원자 1개와 또 질소 원자 1개가 있는데, 각각의 질소 원자는 전자를 3개씩 내놓습니다. 맨 바깥쪽 최외곽 전자 개수가 3개니까 3개씩 다 내놔요. 그래서 각각 3개씩 내놓아서 전자 쌍을 이루면은 3쌍이 되겠죠. 그래서 3쌍의 전자 쌍을 서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3중 결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쌍 3개를 서로 공유하고 있어서 3중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질소 분자인 경우에는요, 질소 분자는 질소 원자 하나와 질소 원자 하나가 결합해서 N2라는 질소 분자를 이루죠. 그래서 N2는 질소 원자 하나와 질소 원자 즉 질소 원자 2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질소 분자라는 소리가 되겠죠. 저 N2는 분자식이 되겠고, 또 화학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질소 분자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 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기의 주된 성분이 뭐냐면은요, 질소예요. 산소가 아니라요, 질소예요. 대기의 약 80%, 즉 78%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질소고, 그 다음 차지하고 있는 공기 중에서 질소가 78%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자는 뭘까요? 공기 분자는 뭘까요? 산소예요. 산소 같은 경우는 20%, 약 20%, 좀 정확히 말하면 18%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질소와 산소가 대기의 주성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성분이 1%, 0.0 몇 퍼센트 있기에 이제 각각 수소나 헬륨, 이산화탄소들이 이렇게 쭉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의 주 성분이 질소가 되겠고, 또 여기 나와 있듯이 자동차 에어백이나 과자 봉지 충전재도 이용을 하고 있죠. 이제 과자 봉지 안에 과자 집어넣는데, 이게 막 여기 트럭 안에 싣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과자 다 부서질 거 아니에요? 부서지지 말라고 이제 공기를 불어넣는데, 그 공기로 불어넣는 그 충전재의 주 성분이 뭐냐면 질소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질소가 흔하니까요. 산소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산소 괜히 집어넣다 잘못해서 뻥 터질 수도 있고요. 불꽃을 갖다 대면 산소가 터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산소 자체가 터지는 게 아니라 산소 때문에 이제 불이 확 더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안전한 질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썰렁한 소리로 슈퍼에서 질소를 사면 과자를 이제 보너스로 준다라는 그런 썰렁한 얘기가 있기도 하죠.
자,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 가운데는 질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냐? 뷰테인이 있습니다. 뷰테인이 뭘까요?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놀러가서 간단한 뭐 김치찌개를 한다든가 밥을 한다든가 할 때 휴대용 가스레인지 쓰잖아요. 그 가스레인지에 사용하는 그 연료가 뭐냐면 뷰테인입니다. 뷰테인을 이제 바깥에서, 즉 학교가 아닌 바깥에서 어른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탄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탄가스 하는데, 그 부탄가스의 부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뷰테인이 되겠습니다. 뷰테인의 분자식은 여기 나와 있듯이 C4H10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탄소 원자 4개와 수소 원자 10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가 바로 뷰테인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뷰테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뷰테인은 여기 나와 있듯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이제 휴대용 가스레인지 연료이 널리 쓰이고 있죠. 근데 여기 뷰테인의 분자식이 C4H1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프로페인의 분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프로페인의 분자식도 옆에 적혀 있죠. C3H8. 탄소 원자 3개당 수소 원자 8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물질이 프로페인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페인을 이제 바깥 세상에서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프로판이라고 얘기해요. 간단히. 그래서 프로판가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프로판가스의 그 프로판이 여러분들이 배우는,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프로페인이 되겠습니다. 프로페인, 즉 프로판가스는 어디서 많이 쓰이느냐 하면은 LPG 가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LPG 가스통에 쓰인 LPG 가스로 쓰이는 게 바로 프로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프로판 가스를, 그러니까 LPG 가스를 이제 얘기할 때 LPG 가스라는 얘기 대신에 프로판 가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LPG 가스의 연료로 사용됐기 때문에 많이 쓰였습니다. 네. 근데 요즘 대도시에서 이제 프로페인을 그렇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LPG 대신에 뭘 쓰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이제 집집마다 뭐 아파트건 연립주택이든 보면은 이제 가스관 이렇게 쭉 볼 수 있죠? 그게 뭐냐면 LNG 가스입니다. 즉 도시가스죠. 요즘 대도시에서는 LPG 가스 대신에 LNG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대도시에서 많이 쓴다 해서 LNG를 도시가스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규모가 작은 이제 중소도시나 아니면은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제 그 아주 시골까지 아주 그런 시골까지 이제 가스관을 연결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곳에서는 LPG 가스, 즉 프로페인을 아직도 쓰고 있죠. 그러니까 탄소 원자가 4개인 경우는 뷰테인이라고 했고요. 탄소 원자가 3개인 경우는 프로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탄소 원자가 2개인 경우는 C2H6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에테인이라고 합니다. 에테인의 화학식은 여기 나와 있듯이 C2H6라고 쓰죠. 그럼 C가 하나인 경우, 그래서 탄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4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물질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메테인이라고 합니다. 메테인의 분자식은 CH4라고 쓰죠. 즉 탄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4개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개수비를 간단한 정수비로 이제 쓴다고 했는데, 그 개수비에서 그 개수가 1일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메테인 같은 경우는 C1H4라고 쓰지 않고 CH4라고 간단하게 적죠. 에테인을 지금 이제 친구 여러분들은 에테인이라고 이제 배우는데요. 이제 바깥에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바깥에 있는 슈퍼마켓 아저씨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에테인이라고 안 하고 에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테인 같은 경우는 메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깥
이제 바깥에서 어른들한테 메테인이라고 하면은, 예, 그 어른은, 그 아저씨나 아줌마는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커요. 메테인이 뭐지? 하고서 순간적으로 깜빡하죠. 근데 메탄이라고 하면은 바로 알아듣습니다. 메테인은 이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구 온난화 얘기할 때 주된 성분으로 메탄가스를 얘기하잖아요. 메탄가스. 그 메탄가스가 바로 메테인입니다. 그래서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은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제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하고요. 여기 그림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메테인을 설명한 건데요. 메탄 하이드레이트입니다. 이제 얼음이나 드라이 아이스 같은 물질 안에 이제 메탄가스가 들어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유결합 물질의 예로서 이제 뭐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설탕이 있습니다. 설탕 모르는 친구들은 없겠죠? 근데 설탕의 분자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C12H22O11입니다. 탄소 원자 12개와 수소 원자 22개, 거기에 산소 원자 11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공유결합 물질이죠. 굳이 이거 지금 이 분자식을 외울 필요는 없죠. 화학 시간에서도 설탕의 분자식까지 외울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얘기한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은 분자식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외워두면은 나중에 화학 시간에서 공부하기 조금 편해지겠죠. 꼭 외워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주구장창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설탕 모르는 친구들 없으니까 뭐 특별하게 설명할 거 없겠죠. 이제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이다. 이거는 요 정도로만 이제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 또 에탄올이 있습니다. 에탄올이 뭐냐?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을 뭐라고 이제 화학식으로 얘기하면은 에탄올이라고 얘기하고, 에탄올의 분자식은 여기 나와 있듯이 C2H5OH라고 합니다. 자, 에테인의 화학식이 C2H6라고 했죠? 여기 위에도 나와 있죠? 탄소 원자 2개와 수소 원자 6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물질이 에테인. 이제 어른들은 에탄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H6의 이 수소에 여기서 수소 하나를 없애고 그 자리에 OH라는 물질을 집어넣었어요. OH는 뭐냐? 산소와 수소가 결합된 물질이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수산기라고 특별히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OH가 붙어서 요 단위로 이렇게 막 움직이기 때문이죠. 물 분자의 분자식이 뭐냐면 H2O잖아요. 근데 수산기는 HO, 수소 하나와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된 물질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라서 그냥 OH라고 적었습니다. HO가 아니라 OH예요. 이 OH라는 물질을 우리는 수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테인의 C2H6에서 수소 원자 하나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 수산기라는 OH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물질이 뭐냐 하면은 에탄올 또는 에틸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에틸알코올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알코올이죠. 이것은 에탄올은 알코올입니다. 이게 상처 소독할 때 쓰고 있다는 거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또 알코올 램프 여러분들 이제 사용해 보셨죠?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제 실험 시간에요. 예, 거기에도 쓰이고 있죠. 에탄올이요. 수독 영역으로 쓰이고 또 알코올 램프의 그 연료로도 쓰이고, 또 이제 에탄올 냄새 맡아보신 친구들 있으시죠? 이제 알코올 소독용 알코올로 이제 소독하면은
그 냄새 맡잖아요. 냄새 뭐하고 비슷해요? 술 냄새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 가운데 소주 냄새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주 냄새하고 비슷한 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에탄올이 술의 원료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주의 주된 성분이 에탄올과 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독용 알코올과 냄새와 이제 소주의 냄새가 비슷하죠. 왜냐면 똑같이 에탄올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근데 알코올 가운데는 이 에탄올 말고 메탄올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또 메틸 알코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또 화학 시간에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에탄올은 똑같은 알코올인데 에탄올은 에틸 알코올이라고 얘기하고 메탄올은 또 메틸 알코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탄올을, 즉 메틸 알코올은 이제 공업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올을 공업용 알코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인체에 이제 안전해요. 비교적 안전해서 이제 술 만드는 데 쓰고 소독용 알코올로도 쓰고 하는데,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은 인체에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국제 뉴스 보면은, 외신 보면은 인도나 중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에다가 이제 물 섞어서 술 만들어 먹다가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다라는 소식이 나오잖아요. 같은 알코올이지만 에탄올은 비교적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술의 원료로 쓰이는데,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술 만들어 먹겠다고 메탄올에다 물 섞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먹으면 실명하거나 아니면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외신 보면은 인도나 중국에서 사람들이 왜 메탄올에다 물 섞어서 술 만드느냐 하면은 에탄올이 비싸거든요. 메탄올보다 에탄올은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탄올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술 안 먹는 게 좋겠죠? 술, 담배 몸에 안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화합물과 공유 결합으로 형성된 화합물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물질은 이제 전기 전도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이나 공유 결합 물질이나 이제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지만 전기 전도도에서 따지고 보면 전기 전도도에서 차이가 있죠. 전하를 띤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된 이온 결합 물질은 공유 결합 물질보다는 전기 전도성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무래도 좋겠죠. 이제 전하를 띤 물질들이 결합을 했으니까. 전하를 띠지 않은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질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공유 결합 물질에 비해서는 전기 전도성이 좋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온 결합 물질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화합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죠. NaCl, 즉 염화나트륨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계속하면요. 방금 전에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은 공유 결합 물질보다 전기 전도도가 이제 좋다고 했잖아요. 염화나트륨에 이제 전선을 꼽고서 전구를 연결하면은 불이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당연히 안 들어오죠. 이제 소금에다가 이제 전선 꼽고 거기다 이제 전구 연결하면은 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당연히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전기 전도성이 좋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소금에다가 전선 꽂고 하면 전줄가 안 흐릅니다. 왜냐하면 이온 결합 물질도 이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기 때문이죠. 고체 상태에서는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고 있어서 전하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제 꼭꼭 껴안고 있기 때문에 즉 전자가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어머니들이나 식당에 이제
식당 여사님들이 소금 요리하면서 소금을 마음껏 이제 손으로 이제 잡을 수가 있겠죠. 고체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제 수용액 상태, 이 소금을 물에 녹였을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염화나트륨이 액체 상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이제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였을 때, 즉 물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아있는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게 됩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고체 상태에서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이제 꽉 결합되어 있지만, 수용액 상태, 즉 물에 녹아 있을 때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서로 떨어져서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류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게 되죠. 여기 계속 우리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염화나트륨 수용액, 즉 쉽게 말해서 소금물을 이제 전선 연결하면은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그리고 염화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죠.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있어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럼 공유 결합 물질은 어떨까요? 공유 결합 물질에도 이제 전선 꼽으면은 전기가 흐를까요? 안 흐르겠죠. 고체 상태에서는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집에 있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소금에다가 전선 연결해도 전류가 안 흐르는 것처럼 집에 있는 설탕에다가 전선 연결해도 이제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근데 고체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전기 전도성이 아예 없다가 아니라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다. 이거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자, 설탕을 이제 전선을 연결했을 때 전류가 안 흘렀어요. 그럼 물에 녹이면 설탕물은 어떨까요? 설탕물, 즉 수용액 상태에서도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을까요? 근데 설탕물에다가 전선 연결해도 전류는 안 흐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수용액 상태에서는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분자 상태로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애초에 이제 염화 나트륨 같은 경우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라는 전기적 성질을 띤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이제 염화 나트륨을 이루었는데, 설탕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들이 결합해서 공유결합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결합한 물질이라서 처음부터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의 물질들이 만나서 결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에 녹여도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래서 소금물과는 달리 설탕물에는 이제 전원을 연결해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을 살펴봤을 때 고체 상태에서는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했죠. 이거 여러분들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수용액 상태에서도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거 그런가 보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대부분이라고 얘기한 거는 예외도 있다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예, 그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흑연입니다.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죠. 흑연이 뭔지도 아시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샤프나 연필 쓰죠? 거기에는 샤프심, 연필심 다 흑연이죠. 흑연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샤프심이나 연필심으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어서 흑연이 뭔지는 알고 있을 텐데요. 흑연이 어떤 물질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탄소로 구성된 잘 부서지는 암석입니다. 그러니까 흑연도 암석이에요. 암석인데 잘 부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탄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흑연을 이제 샤프심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흑연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 쓰느냐? 원자로 내부의 감속제로 쓰이고 있죠. 감속제가 뭐냐면요, 원자로에서 이제 발전을 할 때 핵 분열을 통해서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놔둬서 그냥 냅두면은 핵 분열이 이제 점점 가속화되고
이제 과열될 수가 있어요.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은 브레이크 발장에 운전하는 사람들이요, 속도 조절을 위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핵 분열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감속제, 즉 브레이크 역할을 하도록 이 흑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흑연은 이제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지만요, 공유결합 과정에서 공유결합 과정에서 이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도 전류를 잘 흘려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건전지를 만들 때 건전지 안에 이제 흑연을 이제 심으로 연필심, 사푸심처럼 심으로 만들어서 작은 막대로 만들어서 건전지 안에 집어넣기도 하죠. 그래서 건전지 이제 분해를 하면은 안에 흑연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이제 알카라인 건전지에도 이제 흑연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건전지에는 이 흑연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흑연도 전기가 흐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샤프심에다가 이제 악어 클립 물려놓고 건전지 연결하고 전구 연결해 놓으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공유결합 물질 가운데 이제 염화수소를 또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염화수소의 화학식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HCl입니다. 염화 해당하는 Cl 들어있고 수소 해당하는 원소기호 H 들어있어서 염화수소. 수소 같은 경우도 이온 상태가 되면은 양이온이 되죠. 수소는 일족 원소니까요. 일족 원소는 알칼리 금속의 양이온이 되죠. 근데 수소는 금속은 일족 원소이지만 알칼리 금속은 아니에요. 비금속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HCl을 염화수소로 읽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수소는 금속은 아니지만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화학식으로 나타낼 때도 양이온인 H를 앞에 쓰기 때문이죠. 염화수소는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에 녹이면은 수용액이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염화수소 수용액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간단히 염산이라고 합니다. 염산이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강한 산성을 띤 물질이 염산이죠. 그것을 이제 기체 상태로 놔뒀을 때, 물에 녹이지 않은 상태일 때는 염화수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염화수소를 물에 녹이면은 그걸 염산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염화수소, 즉 HCl은 기체 상태에서도 위험한 물질인데, 이 수용액 상태, 즉 물에 녹인 상태에서도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염산을 통해서 사고 일어나는 거 가끔씩 뉴스에서 보죠. 염산이 그만큼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염산, 즉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수용액 상태로 만든 염산은 이제 물에 녹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가 됩니다. 양이온인 수소이온과 음이온인 염화이온으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 물질인데도 전류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염화수소를 이제 물에 녹이면은, 수소는 같은 경우 이온 상태, 양이온 상태가 되고, 또 염소 물질은 이제 물에 녹이면 염화이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전류를 이제 염산 같은 경우는 전선을 꼽으면 이제 전류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 가운데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암모니아의 화학식, 즉 분자식이 뭐냐면 NH3라고 되어 있죠. 이 암모니아도 이제 물에 녹이게 되면은 이온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전선 꽂고 전구 연결하면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흑연과 이제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물에 녹이면은 염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암모니아, 이 물질들은 공유결합으로 이제 형성된 물질이지만 이것은 이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수소, 즉 염산과 이제 암모니아 수용액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다 이제 전선을 꽂으면은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흑연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연, 염화수소, 암모니아 모두 전기 전도성을 갖고 있는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또 염화수소의 화학식은 HCl, 암모니아의 화학식은 NH3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기억하지 않아도요, 화학 시간에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왜냐면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염화수소는 물에 녹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염산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또 공유 결합의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네,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학 결합과 물질의 성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과학 2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따로 사이트를 마련을 해서 거기서 이제 내용 설명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댓글창에다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찾아오셔서 이제 회원 가입하시면은요, 통합과학 2에 대한 내용을 이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하다 하면은, 또 다른 분들께 권할만 하다 하면은, 잘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